그 중에 하나인 프리플래닝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빨간색 라인은 이플랜 프로덕트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전기 쪽 회로를 설계하시거나 관련 부분에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한다던가 아니면 IT 쪽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을 전기 회로 설계만 솔루션으로 많이들 아세요. 그런데 이 플랜은 전기 솔루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플루이드 파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저희 유공학 설계를 할 수 있는 플루이드라는 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INC 엔지니어링, 쉽게 말하면 이제 P&ID예요. 그래서 유공학도이든 전기 회로도이든 P&ID든 데이터가 또는 물질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다이어그램 형태의 도면을 생성하는 엔지니어링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도면에서 나오는 BOM이나 다른 여러 개의 문서들을 가지고 요즘엔 PDM이나 ERP, 앞서서 장국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저 시스템하고 많이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보시면 이제 기계 쪽 설계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PLC나 DCS 쪽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서들이 요즘엔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플랜도 이제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서 나아갈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클라우드에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가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에 필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서비스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플랜 쪽만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품 제조사에서 각 제조사의 데이터들을 직접 생성해서 올리고 있는 데이터 포탈이라는 방식의 웹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부품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각종 소프트웨어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프리플래닝이라는 제품은 P&ID 설계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설계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플루이드는 무공학 설계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 설계를 위한 PA, 그리고 3D로 판넬 설계를 하기 위한 프로 판넬, 또 판넬에서 로컬 쪽 배선을 위한 하네스 프로디, 하네스 제작소를 자동으로 뽑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제품들은 이 플랫폼이라는 형태의 하나의 플랫폼에 얹혀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데이터가 그대로 연동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PA의 회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케이블 데이터나 아니면 커넥터 데이터, 핀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서 하네스 프로디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 판넬도 마찬가지로 장치와 장치 간에 연결되는 와이어들, 두께 정보나 색상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플랫폼을 통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한쪽에서만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다른 쪽에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내부 시스템 간의 데이터도 충분히 교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중립 포맷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이나 텍스트 또는 SQL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MDB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형태로 중립 파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앞에 섹션에 말씀드렸던 ERP와 PLM, 즉 인티그레이션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쉽게 시스템 간의 분별을 이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LC 쪽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PLC 쪽에 보시면은 저희 2.7 버전부터는 AML이라는 파일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티아포탈이라든가 지멘스 티아포탈, 그리고 미쓰비시의 아이크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시면 AM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오토매틱컬리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 즉 자동 생산 기술이라고 해서 회로도에 필요한, 즉 부품을 대체하는데 판넬을 가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가공하는 머신에 이송시켜서 판넬에 대해서 중간에 홀을 뚫던가 커팅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AMT 쪽으로 이송되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느냐? 부수바 설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부수바에 대한 밴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에 홀을 낸다던가 탭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장치를 위해 커팅을 한다던가 그런 데이터 다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넘버링을 하기 위한 RLB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데이터도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네스를 제작하거나 와이어를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그런 머신들 쪽에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아시겠지만 PA에서 이제 정규회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고품질 문서로 다 데이터로 뽑아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뭐 BOM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생산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프리플래닝이라는 기초 설계, 베이직 설계와 P&ID를 생성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프리플래닝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P&ID에 보면 많은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에 대한 리스트들, 그리고 여기 컨슈머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다던가 공합을 소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모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린더들.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루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시트, 그리고 스펙 시트, 파이프, P&ID, PFD,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들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디테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상세 설계단에서는 컨트롤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모터라든가 실린더를 위한 액추에이터 데이터, 그리고 이제 센서나 뭐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상세 설계로 넘어와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PLC나 DCS 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시그널이나 뭐 디스크리트 태그, I/O 코멘트죠. 이런 정보들도 DCS나 PLC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외부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엑셀에서 보통 P&ID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엑셀에다가 인스트루먼트 리스트라든가 모터 리스트, 실린더 리스트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드시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텔리전트 P&ID라는 이름으로 프리플래닝 P&ID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아까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셀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들, 센서, 모터, 시그널, 뭐 이러한 데이터들이 구조화돼서 가져오게 됩니다. 즉, 특정 존의 특정 시스템. 여기 보시면 컨베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장치나 플랜트를 구조화시켜서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설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뭐 특히나 뭐 유로브루스트라는 장비들은 IC 규격에 맞춰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쉽게 적용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동화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즉 모듈화 표준화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쉽게 뭐 엑셀 데이터, 이제 쉽게 문서 편집을 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 엑셀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데이터들과 뭐 쉽게 얘기하면 표준화 모듈화의 기반인 저희 매크로라고 부르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와 매크로들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회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최종 단계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플래닝 안에서는 엑셀 데이터만 갖고 와서 일부 이제 정제회로도나 스타러프 다이어그램 몇 가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오늘 좀 조금 후에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화면이 너무 흐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프리플래닝 상에서는 이제 어떤 보고서들을 뽑을 수 있느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PA 정기 회로도 상에서도 많은 보고서들을
것들을 뽑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PNID에서도 그 안에 데이터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쉽게 문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인스트루먼트 리스트. PNID 도면 한 장에 보면은 수많은 계기들이 있어요. 센서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그걸 도면을 보고 취합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PNID만 그려놓으시면 이런 문서들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오류가 있다면 PNID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들. 뭐 장비 하나에는 많은 파이프가 사용되지 않겠지만 플랜트 전체를 봤을 때는 파이프 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들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뭐 파이프 패드 네임, 여러 가지 정보들, 공식 사이즈나 뭐 압력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테이블화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케이블에 대한 스케줄, 플랜트 전체에 대해서 케이블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소스를 플랜을 한다는 측면에서 케이블 스케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상호 참조 리스트라고 해서 자, 여러 가지 복잡한 도면 간에 찾아가야 되는 방법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찾아가기 위한 것을 저희는 상호 참조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태그가 같다던가 그 화살표에 대한 이제 이 네이밍만 맞춰주시면 쉽게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리스트도 자동으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코지백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PNID에서 보시면 컨트롤 루프 차원에서 센서 A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밸브가 차단이 된다. 또는 센서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어떤 밸브가 차단이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테이블이나 아니면 이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플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자동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아쉽네요. 자, 그럼 PPT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프리플래닝에 대한 데모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렉트릭 P8, 지금 여기 화면이 잘려서 좀 안 나오는데 일렉트릭 P8의 화면이에요. 이 플랜 프리플래닝으로 일렉트릭 P8에 애드온화 시켜서 모듈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플래닝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플래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트나 장비를 기초적으로 설계를 할 때, 베이직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자, 구조는 이제 프리플래닝에서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쉽게 공장이나 장비에 대한 구조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그대로 그냥 매뉴얼로 작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는 라인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에 SD1이라는 자, PA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능기호나 플러스 기호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런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공장에 대한 구조를 설정해 주시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과 동시에 프로젝트 아래에 이제 라인이 하나 생겼죠. 자, 이 라인 밑에는 공정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또 만들어 보자면, 자, 프로세스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페인트 공정을 예로 들 겁니다. 그래서 자, 레저 페인트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만들 거고요. 자, 식별자는 RDO이라는 식별자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RD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SD1이라는 구조 아래에 이제 공정 레드 페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완성된 구조가 SD1.RD1으로 변경이 되죠. 자, 그래서 하부에 넣으시게 되면 이 구조가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의미고요. 자, 저렇게 하나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매크로를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복적으로 작업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템플릿화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랜도 프리플래닝에 이런 형태로 템플릿화 시키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라인 밑에 제가 탱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기본으로 세팅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탱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탱크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를 연결하기 위한 파이프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프들도 여기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클래스별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드라인에 파이프를 제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탱크와 파이프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목만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탱크 밑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레벨 센서가 달릴 거예요. 이 탱크 안에 레벨 센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센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루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타이틀을 걸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탱크에 넣어주시게 되면 자, 라인 밑에, 탱크 밑에 이제 LIR이라는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컨트롤 루프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파이프에도 많은 속성들이 들어가죠. 파이프에는 대표적으로 밸브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밸브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밸브는 컨트롤 루프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밸브가 들어가게 되면 밑에 이제 컨트롤 루프가 들어가고요. 자, 펌프가 자, 파이프에 펌프가 필요하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밑에 펌프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보통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이 유공압으로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전기로 되느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사항들까지 이쪽에 템플릿에 만들어 두시면 이 펌프를 모터로 구동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부에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엑셀로 가동을 한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PNID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구조를 꾸려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치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탱크가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탱크 중에 어떤 곳과 일치한다. 자, 이렇게만 지정해 주시면 자, 아까는 여기 탱크밖에 없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매크로에는 접속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접속점들까지 추가해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탱크도 제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제가 그냥 임의로 옆에다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탱크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두 번째 탱크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탱크에 대한 정의가 리스트 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파이프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파이프는 여기에서 직접 끌어오시는 게 아니고 패러도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 앵글을 이용해서 각도라고 하는 심볼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파이프는 어떤 파이프다? 그대로 리스트에서 갖고 와서 적용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항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이프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시면 자, 파이프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이프 클래스는 제가 이제 임의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IEC 기준이나 ISA 기준 맞게끔 템플릿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가 어떤 물질들이 흘러가는지 아세톤이라든가 에탄올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페인트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레드 컬러를 만들어주는 베이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템플릿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액체인지, 고체인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프에 대한 주거 설정도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파이프 네이밍, 기존의 KNID에서 보시던 파이프 네이밍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ISA 기준이나 다른 형태의 기준들도 적용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존의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을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부분들 배치만 해주시면 쉽게 구조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풀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 배치를 한과 동시에 지금 매크로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떠버려요. 자, 이 구조를 프로젝트 하위에 넘겨주시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가지고 있는 구조를 제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서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제조하는 공정이고요. 여기에 레드, 밑에 탱크라든가 파이프라인, 그리고 모터라든가 센서라인 충분히 다 추가가 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ID에는 이런 기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컨트롤 루프에 대한 기호들인데, 자, 이 심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설치 위치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심볼들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PLC다, 컨트롤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조정해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압력이라든가, 파이핑에 대한 내경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도 다 섹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 이제 이런 센서나 이런 것들에는 리미트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리미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제가 엑셀에서 가져와서 채워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값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전에 엑셀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컨트롤 루프에 대한 번호들이 있을 거고요. 간단한 코멘트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아까 보셨던 리미트 값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죠. 자, 이 데이터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 플랜에서는 이런 데이터들 간단한 설정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가 설정을 해놨지만 설정은 절대 어렵지 않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아주 쉽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스테이터스의 i라는 아이콘, 요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변경사항이 있는 거예요. 변경사항이란 건 아까 제가 리미트 값 없었는데 그 엑셀에 있으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비어있는 것들이 변경이 되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들이고, 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새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모양들은 지금 현재 P&ID에 아예 없는 상태에서 엑셀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규로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을 하시면요. 네. 잠시 간단한 오류가 있었네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표시되지 않았던 부분들, 표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값들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엑셀에서 그대로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엑셀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 지금 P&ID 도면에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새로 가져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도 그대로 도면에 갖고 와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규정에 보면은 이 컨트롤 루프에 대한 이제 태그를 5자리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늘리는 데 있어서 이 원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필요한 항목들을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미 저희는 IEC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해놓은 게 아니고 디플랜 프리플래닝을 구매를 하시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도면에 표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들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화살표, 파이프, PNID도 워낙에 복잡한 도면이기 때문에 여러 장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면과 도면 간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다른 도면과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미 PA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터럽트 지점에 대한 디바이스 태도만 맞춰주시면 반대쪽을 자동으로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반대쪽으로 따라가면서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간단히 PNID를 설계하는 부분이었고요. PNID는 도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리소스 플랜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소스 플랜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플랜이라는 건 플랜트나 장비를 이제 만듦에 있어서 구조를 설정하고 해당하는 부분 나눠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들어가느냐. 뭐 리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간, 또는 제작을 위한 시간, 플랜트라면 뭐 건설을 위한 시간, 설계를 위한 시간, 여러 가지 다 이제 시간이나 리소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제가 테이블을 먼저 넣을 거고요. 자, 모듈화 되어 있는 부분들, 즉 저는 컨베어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컨베어들이 보통은 이렇게 깍두기처럼 모듈화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배치만 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컨베어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마다 이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풋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이 4개가 필요하고 IO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이 3개가 필요하다. 자,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제작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설계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시간. 자, 이 항목들은 임의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3개를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한 거고, 이외에 다른 리소스를 더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면 항목만 설정해서 미리 세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프라이스까지 이것저것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아래쪽에 지금은 데이터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항목들, 전력 소비, 중요한 부분이죠. 플랜트를 전체를 건설하거나 뭐 장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전력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분전반에 대한 회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인풋 4개, 아웃풋 3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자, 각각의 IO 넘버들을 임의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만 배치를 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3개의 부분을 제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베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자, 이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리소스 플랜을 먼저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소스 플랜도 이제 여러 장의 페이지나 아니면 층별로 다른 페이지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리스트화된 보고서를 뽑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도 바로 엑셀로 내보내거나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제가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아까 여기 이제 IO들 고유의 넘버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눈으로만 보시면 실제로 I3, I1 동일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실제로 구조에 대해서 넘버링이 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아이오 넘버를 갖고 있더라도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실제 구조에 대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는 단위 유닛에서는 이제 하나의 번호로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예 다른 넘버를 할당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끊기 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동으로 헤러더가 생성이 되는지 정규 헤러더를 생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나 센서들이나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 보시면 레벨 센서라든가 온도 센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저는 여기에 있는 레벨 센서 이 회로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고 모듈화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 있는 사용된 센서를 그대로 회로도 쪽으로 넘겨주시면 제 데이터베이스에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섹션인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셨죠? 자, 지금 이쪽에 아까 제가 찍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요 헤러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센서기 때문에 해당하는 센서, 필드에 있는 센서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뭐 PLC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 모터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차단기라든가 아이오 시그널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 확대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PNID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전기 회로도에 뿌리는 겁니다. 즉, 서로 연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PNID 상에 존재했던, 내비게이터 상에 존재했던 아이오 정보들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모터가 PNID에서 어디에 쓰였는가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 헤러도지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모터 쪽으로 이동해서 PNID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PNID에서 다시 모터 쪽 헤러도로 넘어가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도면들 간에도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위치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추적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보고서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타이틀 페이지나 뭐 이런 스펙시트,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말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자, 아까 제가 구조 설정 먼저 했었잖아요. 자, 이 구조에 대한 보고서들. 실제로 플랜트나 장비도 여러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 즉 각각의 식별자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고서가 하나의 전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프 정의. 아까 수많은 파이프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오일이 흘러가는 파이프, 자, 클래스가 어떤 거고, 그 타입의 프레셔라든가, 뭐 직경이라든가, 사이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컨트롤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이프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어떤 장치들을 거쳐서 가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한꺼번에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센서들 또는 모터나 여러 가지 계기 장치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도 좀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리소스 플랜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LC IO가 몇 개씩 필요한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구별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리소스 플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나 다른 정보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엔 이제 총합으로 나와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들은 위에 표들을 다 합쳐서 이제 총합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거의 유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사한 항목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런 훅업 다이어그램이죠.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다이어그램도 자동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즉, 레벨 센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기 위한 작업 지시서 역할을 하는데, 부품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이 할당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도 같이 뽑아보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어셈블리 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작업 지시서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된 파이프들에 대해서도 파이프 명세서를 별도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QS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규격이 뭘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프에 흐르는 물질에 대한 것도 따로 명세를 뽑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뭐 보통은 CAS 넘버 그리고 AGL 넘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팅이 된다면 여기에 다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속성들이 필요하다면 사용자 속성이라는 비어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보고서화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애를 먹는 부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뽑는 부분들이에요. 자, 플랜트나 장비의 수많은 장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뽑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근데 이 플랜에서 이거 양식만 맞춰주시면 실제로 오른쪽 상단에 구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있는 장치인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세팅 값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세팅 값들 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워킹 템퍼러처나 아니면 워킹 프레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로 정보들까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쉽게 보고서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해당하는 리소스 플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리포트로 뽑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엑셀로 나갈 수 있고 또는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UM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저희 이플랜, 프리플래닝이라는 제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전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 전기 안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죠? PDN, IT 쪽 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프리플래닝을 많이 하지만 저희 고객 대부분이 전기 쪽을 많이 하셔서 프리플래닝을 소개해드리기가 참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혹시 P&L이나 아니면 라인 기획이나 뭐 이런 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 이런 게 있더라 한번 소개 들어가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P&L 보다 보면은 일렉트리컬 히트레싱 라인 있잖아요. 어떤 거요? 히트레싱. 예. 그 물량도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물량이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부품 등록을 하시고 패러디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P&Id에. 그럼
그럼 나중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오겠죠. 그게 뭐 길이가 됐든 개수가 됐든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뽑아서 나중에 합산하면 되니까 그 이름이. 지금 케이블 스케줄도 마찬가지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이 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프리플래닝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아까 보면 이제 그 기본적인 리소스 데이터를 넣으면 PNID가 나오고 그 PNID로부터 이제 각종 엑셀 데이터들을 산출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걸 저희가 그 상세 설계에 활용을 한다고 쳤을 때 예.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도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범위에서 어떤 부분까지 얘가 그 아웃풋을 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꾸면 뭐 로직이나 루프, 그 다음에 우리 케이블 커넥션, 케이블 레이스웨이, 뭐 여러 가지 도서들이 있을 텐데 예. 이 플레인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케이블 트레이나 뭐 이런 정보는 저희 또 필드 시스라는 또 다른 모듈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프리 플래닝이라는 제품은 거의 이제 PNID와 사전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단정 짓기가 어렵지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회로도와 이 플랜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케이블 트레이가 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던 간에 정보만 있으면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쉽게 생성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은 못 드리겠고 그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니면 또 쉽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API로 뭐 외부에서 구현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쪽 컨택하셔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쪽에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까 지금 보면은 쪽에서 설명했던 거 좀 들어보면 이 플랜에 이제 프리 플래닝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일렉트릭 부분도 있고 예. PNID도 있고 별도의 이제 툴들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별도의 툴이고요. 뭐 라이센스만 별도지 사실 뭐 별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자, 요거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툴입니다. 프리 플래닝이라는 툴이 있고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던 거고, 프리는 이제 유공합 회로도, 실제로 장비들에 보면은 유압 회로나 공합 회로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그걸 하기 위한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렉트릭 PA는 이제 전기 회로도, 그리고 프로 판넬이라는 부분은 이제 전기 회로도 중에 판넬을 제작해야 된다. 그럼 그 판넬을 3D로 제작해서 뭐 아까 이 다음 세션에 아마 데모를 보시게 될 텐데 그 이제 덕트에 대한 연결률이라든가 3D이기 때문에 와이어에 대한 길이까지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하네스 프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판넬 내부가 아니고요. 판넬 외부에 실제로 장비에 돌아다니는 하네스들 그 하네스들에 대한 길이를 정확히 산출하고 제작도를 자동으로 뽑기 위한 툴이에요. 그 외에 또 스마트 와이어링이나 뭐 코진형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사실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다 조합을 하고 안 된다면 API라도 사용을 해서 더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별도의 툴이라서 라이센스 정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다 통합했을 때 실제로 이 플랫폼 기반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각각의 툴끼리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PA의 전기를 설계했고 이쪽에 PNID가 있다. 아까 제가 PNID와 전기 회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 플랫폼 기반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만들어주기만 하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디렉션 설계가 있고 네. 저희가 로직 루프 같은 설계가 있잖아요. 예. 대장 설계 분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지금 이 플랜에서 가지고 있는 저 툴들을 조합하면 로직 루프에 대한 설계랑 그 다음에 저 피지컬 설계 그 둘 다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로직 루프 그 토탈 프로 말씀하시는 거죠? 루프 다이어. 전체적인 이제 나중에 PLC나 아니면 컨트롤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플랜트에 대한 로직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로직 설계. 그 DCS 로직이나 PLC 로직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거는 좀 어려워요. 하드웨어 구성 정보나
정보나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PLC하고 연동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드웨어 구성 정보, 그리고 DCS의 이제 모듈 구성 정보와 DCS 모듈과 모듈 간의 통신 관계들, 이제 버스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호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각각 DCS의 I/O 코멘트들 그런 것들이 다 호환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PLC 내부에 또는 DCS 내부의 프로그램 영역이잖아요. 그 로직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구성 정보가 이제 많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 제작하시기 전에 네. 그 저희도 보면 고객사하고 어떤 도서 제출 목록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 도서를 제출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 플랜 자체도 지금 어느 범위까지 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건 다 한번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목록을 저희랑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도서의 범위라는 게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저희도 해외나 이쪽에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명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외 사례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갖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갖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